여보, 부엌에 가마솥 뚜껑이 없어졌어요. 낫이랑 호미도 다 사라졌다고요. 온 마을의 쇠붙이가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깊은 산속 폐가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의 품 안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씹는 소리. 여인은 쇠를 씹어 먹는 괴물을 보며 서늘하게 웃습니다. 많이 먹거라. 무럭무럭 자라서 네 아비의 목줄도 씹어 먹어야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여인의 한에서 태어난 괴물과 그 괴물을 키워 악인을 심판한 기이한 사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공주 장시에서 가장 큰 상단이 있었습니다. 공주 상단은 겉으로는 최관수라는 남자가 대방으로 있었지만 실제로 장사를 꾸려온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어려서부터 숫자에 밝았습니다. 한 번 본 장부는 모두 머릿속에 외웠고 물건 값을 흥정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서방님, 이번 거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명주는 한양에 넘기고 무명은 전주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이문이 납니다. 최관수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쌀서말로 시작한 장사가 10년 만에 공주 최고의 상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설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방님, 제가 아이를 못 낳아 죄송합니다. 괜찮소. 당신이 있으면 되지 뭐. 최관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최관수는 첩을 들였습니다. 젊고 예쁜 기생 출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서방님, 축하드립니다. 도련님을 보셨습니다. 설이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가슴속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최관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인, 이제 당신은 안채에만 있소. 장사는 내가 할 테니. 서방님, 제가 도와드려야 됐소. 여자가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설이는 서서부터 상단일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동설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밤, 최관수가 갑자기 마당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들 좀 보시오. 최관수가 내민 것은 설인이 10년 동안 직접 써온 장부들이었습니다. 거래처, 물품 목록, 이문 계산, 외상값 모든 것이 담긴 비밀 장부들이었습니다. 이건 왜요? 이제 필요 없소. 태워버릴 거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상단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우리 상단, 최관수가 비웃었습니다. 이 상단은 내 거요. 당신 거 아니요. 당신은 그저 종이에 글씨나 쓴 거고. 최관수는 장부들을 하나씩 불 속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설인이 달려들었지만 최관수가 밀쳐냈습니다. 물러나. 그리고 이것도 받아. 최관수가 종이 한 장을 설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간통사실 확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당신이 하인놈과 간통했다는 증거요. 증인도 있소. 3명이나.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소용없소. 이미 관아에 고발했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설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농담이시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의 잘못은 아들을 못 낳은 거요. 씨가 마른 여자가 무슨 짝에 쓰이겠소. 최관수는 하인들을 시켜 설인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나가.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최관수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설인은 하얀 소복 차림으로 눈 내리는 마당에 남겨졌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장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10년의 피땀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쓴 장부보다 이 불길이 더 따뜻하구나. 담 너머로 들리는 최관수의 비웃음. 설인의 옷 위로 검은 제가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설이는 눈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진작에 끊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평생 장사에만 매달렸으니까요.
추워, 너무 추워.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복한 벌로는 이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린을 보고 쑥덕거렸습니다. 저 여자 봤어. 최 부자네 마님이잖아. 간통했다며? 하인 놈이랑? 에이, 저런 년이 겉으로만 점잖은 척하더니. 서린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변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건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 위에 쓰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아니야, 아직 죽을 수 없어. 서린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최관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분노. 10년 내가 10년을 바쳤는데 그렇게 버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무너진 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폐가였습니다. 지붕은 절반이 무너졌고 벽도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저기라도. 서린은 마지막 힘을 짜내 폐가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폐가 안도 밖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벽 틈으로 쌩쌩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린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살아야 해, 복수를 해야 해. 중얼거리며 버텼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눈을 녹여 물은 마셨지만 배는 점점 더 비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린은 부엌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있을 거야.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손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밥덩이였습니다. 아마 옛날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 흘린 것이겠지요. 쥐가 파먹다 남긴 듯 군데군데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밥이잖아.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밥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쉰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해, 살아야 하니까. 서린은 밥덩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씹으려 했지만 너무 딱딱했습니다. 이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씹었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밥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한흔이었습니다. 서린은 밥을 삼키지 못하고 바닥에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밥만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피였습니다. 커헉. 피와 밥알이 섞여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서린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린은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독. 무언가를 씹는 소리였습니다. 누구? 촛불도 없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창틈으로 새어들어와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야? 자신이 토해낸 피와 밥알이 있던 자리, 거기에 주먹만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하얀색이 섞인 기괴한 덩어리, 그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독. 덩어리는 마치 입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씹어 먹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녀석이 먹고 있는 것은 바늘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녹슨 바늘을 과자 씹듯이 우두둑 씹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서린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덩어리는 바늘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더니 서린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왔습니다. 서린이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덩어리는 그녀의 치마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덩어리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해. 서린은 자신도 모르게 덩어리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 같은 느낌. 너는 내 피를 먹고 태어났구나. 서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토해낸 피와 밥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흔이 뭉쳐져서 이 기이한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을.
너는 내 어미의 이로구나. 덩어리가 서린의 손바닥 위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덩어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녀석을 안고 있으니 추위가 덜했습니다. 녀석에서 나오는 온기가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주는 거냐? 덩어리는 대답 대신 서린의 손바닥을 톡톡 쳤습니다. 서린은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너 배고프지? 서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부엌 구석에 낡은 솥뚜껑이 있었습니다. 이거 먹을래? 솥뚜껑을 덩어리 앞에 놓자 녀석은 주저없이 달려들어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둑 우드득 쇠부치를 씹어먹는 소리가 폐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쇠를 먹는구나 그럼. 서린은 녀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먹쇠야. 쇠를 먹으니까 톡 먹쇠가 서린의 손바닥을 쳤습니다. 좋다는 뜻 같았습니다. 서린은 먹쇠를 품에 안았습니다. 먹쇠야, 우리 살아남자. 그리고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관수한테 복수하자. 나를 버린 그놈한테. 먹쇠는 서린의 품속에서 조용히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밤 폐가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우두둑 우드득. 먹쇠가 쇠부치를 씹어 먹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먹쇠가 있어. 우리 둘이서 반드시 복수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폐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 같았지만 먹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먹쇠는 날마다 자랐습니다. 처음엔 주먹만 했는데 나흘 만에 항아리만 해졌습니다. 먹쇠야, 우리 밥을 구해야겠어. 서린이 말하자 먹쇠가 꿈틀거렸습니다. 저 산에 토끼가 있을 거야. 내가 잡아올 수 있겠니? 먹쇠는 대답 대신 폐가 밖으로 대굴대굴 굴러나갔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먹쇠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크기가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 안이 입처럼 생긴 부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너 뭘 먹었니? 서린이 물었습니다. 먹쇠가 바닥에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토끼였습니다. 아니, 토끼의 가죽과 뼈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살은 다 먹어치운 듯 했습니다. 너 고기도 먹는구나. 서린은 놀랐지만 동시에 안심했습니다. 그럼 우리 굶지 않아도 되겠네. 먹쇠는 서린의 무릎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서린은 먹쇠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먹쇠야. 너 덕분에 살았어. 그날 밤 서린은 먹쇠가 남긴 토끼뼈로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폐가에서 일주일을 지낸 서린은 한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먹쇠의 식욕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늘 하나, 솥뚜껑 하나로도 만족하던 녀석이 이제는 하루에 쇠부치를 2개씩 먹어야 했습니다. 먹쇠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 서린은 폐가를 나섰습니다. 산을 내려가 마을 근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됐습니다. 아직 최관수가 퍼뜨린 간통녀 소문이 퍼져 있을 테니까요. 어디서 쇠를 구할 수 있을까? 서린은 조심스럽게 마을 뒷골목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땡, 땡땡. 대장간이었습니다. 저기다. 서린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대장간 주인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한 뒤 대장간 뒤편으로 갔습니다.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망가진 쇠부치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부러진 못, 깨진 낫, 녹슨 쇠고리. 이거면 되겠어. 서린은 쇠부치들을 주머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대장간 주인이 다시 나온 것입니다. 서린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대장간 주인이 소리쳤지만 서린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폐가로 돌아온 서린은 헐떡이며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먹쇠야, 이거 먹어.
못 몇 개와 쇠고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먹쇠는 단숨에 먹어치웠습니다. 우두둑, 우드득. 하지만 먹쇠는 여전히 배고픈 듯 서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이것밖에 못 구했어. 서린은 먹쇠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볼게. 더 구해올 테니까. 그날부터 서린의 일과가 정해졌습니다. 낮에는 폐가에서 먹쇠와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마을로 내려가 대장간 쓰레기장을 뒤집니다. 때로는 농가 뒤편에 버려진 농기구 조각을 주웠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진 못을 주웠습니다. 먹쇠야, 오늘은 이거. 매일 밤 가져오는 쇠붙이를 먹으며 먹쇠는 자랐습니다. 빠르게 자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먹쇠는 강하지만 해졌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컸어? 서린은 놀랐습니다. 주먹만 했던 녀석이 이제는 두 팔로 안아야 할 크기가 됐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먹쇠는 커다란 개만 해졌습니다. 먹쇠야, 너 너무 빨리 크는 거 아니니? 하지만 변화는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쇠의 피부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붉은 빛깔의 말랑말랑한 살덩이였는데 점점 단단해지더니 어느새 검푸른 빛깔로 변했습니다. 서린이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마치 쇠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피부가 쇠로 변하는 거냐? 더 신기한 건 그 표면에 비늘 같은 무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철 비늘. 이건 갑옷이잖아. 서린은 날카로운 나뭇가지로 먹쇠의 피부를 긁어봤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먹쇠의 피부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칼도 못 뚫겠는걸. 보름이 지나자 먹쇠는 송아지만 해졌습니다. 폐가 안이 좁아졌습니다. 먹쇠가 움직일 때마다 벽이 삐걱거렸습니다. 먹쇠야, 조심해. 지립이 무너지겠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쇠의 식욕이었습니다. 송아지만 해진 먹쇠는 하루에 쇠붙이를 10개도 넘게 먹었습니다. 먹쇠야, 이게 오늘 전부야. 더는 서린이 주머니를 털어 못한 줌을 주자 먹쇠는 단 몇 초 만에 먹어치웠습니다. 우두두두. 하지만 먹쇠는 여전히 배고픈 듯 서린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미안해. 더 구할 수가 없어. 서린은 미안한 마음에 먹쇠를 안으려 했지만 이제는 너무 커서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린이 잠들었을 때 먹쇠가 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린은 먹쇠가 없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먹쇠야, 먹쇠야. 폐가 밖으로 나가니 먹쇠가 산비탈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먹쇠야, 거기서 뭐해? 가까이 가보니 먹쇠는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너 뭘 찾는 거야? 그때 먹쇠가 땅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쇠창이었습니다. 옛날에 전쟁터였던 이 산에 묻혀있던 병기였습니다. 우드드. 먹쇠는 쇠창을 단숨에 씹어 삼켰습니다. 너 혼자서도 쇠를 찾아내는구나. 서린은 놀라면서도 안심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매일 밤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에 내려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산속에 묻힌 병기는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사흘 만에 먹쇠가 찾을 수 있는 쇠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먹쇠는 다시 배고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쇠야, 참아야 해. 내가 또 구해올 테니까. 하지만 먹쇠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먹쇠는 폐가를 나서려 했습니다. 안 돼. 어디 가려고? 서린이 막아섰지만 송아지만 한 먹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먹쇠는 서린을 살짝 밀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먹쇠야, 돌아와. 서린은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먹쇠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민가로 향했습니다. 먹쇠야, 안 돼. 거기 가면. 서린의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먹쇠는 어느 집 부엌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철컥. 먹쇠가 가마솥 뚜껑을 떼어냈습니다. 이놈, 내 솥뚜껑. 집주인이 막대기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퍽 막대기로 먹쇠를 내리쳤지만 막대기가 부러졌습니다. 먹쇠의 강철 비늘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으악, 괴물이다. 집주인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먹쇠는 솥뚜껑을 물고 유유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먹쇠야, 잠깐. 서린이 뒤쫓아갔지만 먹쇠는 이미 솥뚜껑을 다 먹어치운 뒤였습니다. 큰일 났어. 사람들이 봤잖아. 서린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괴물이 나타났다. 검은 비늘 돋친 괴물이 우리 집 솥뚜껑을 훔쳐갔어. 죄를 먹는 귀신이 산에 산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귀신이 솥뚜껑을 훔쳐가. 하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떤 집은 호미가 사라졌고 어떤 집은 쇠솥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이건 진짜야. 쇠 귀신이 나라고.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쇠붙이를 집 안 깊숙이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먹쇠는 냄새만으로도 쇠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먹쇠는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먹쇠야, 안 돼. 거기는. 대장간 안에는 수많은 쇠붙이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낫, 호미, 쇠붙이. 먹쇠는 환희에 찬 듯 대장간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쿵쿵쿵. 먹쇠가 쇠붙이들을 마구 먹어치우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누구야? 대장간 주인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먹쇠를 봤습니다. 송아지만 한 검은 덩어리가 자기 물건들을 먹어치우고 있는 모습을. 대장간 주인이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사또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산에 괴물이 나타나 쇠를 먹어치우고 있사옵니다. 괴물, 그게 무슨 허튼 소리냐? 진짜입니다. 소인이 직접 봤습니다. 검은 비늘 돋친 짐승이. 사또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신고가 들어오자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산을 수색하라. 괴물이든 도둑이든 잡아들여라. 10명의 포졸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먹쇠야,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하지만 먹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먹쇠야, 제발. 그때 포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 폐가 포위하라. 포졸들이 폐가를 둘러쌌습니다. 나와라. 내 놈이 괴물이든 사람이든. 서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먹쇠는 달랐습니다. 으르렁. 먹쇠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먹쇠야, 조용히. 서린이 말렸지만 먹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야성이 깨어난 것입니다. 쿵, 먹쇠가 폐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으악, 괴물이다. 포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활을 쏴라. 쐐, 화살이 날아왔지만 먹쇠의 강철 비늘에 튕겨 나갔습니다. 팅, 안 먹혀. 칼로 베라. 포졸 하나가 칼을 휘둘렀지만 칼날이 오히려 부러졌습니다. 쨍, 도망쳐. 포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먹쇠는 쫓아가려 했지만 서린이 말렸습니다. 먹쇠야, 안 돼. 사람을 해치면 안 돼. 먹쇠는 서린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고맙다, 먹쇠야. 우리 어서 가자. 더 깊은 곳으로. 서린과 먹쇠는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 커다란 동굴이 있었습니다. 여기면 되겠어. 아무도 못 찾을 거야.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하지만 숨기에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먹쇠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해. 알겠지? 먹쇠가 서린의 손을 핥았습니다. 넌 점점 커지고 있어. 이제 나도 널 통제하기 힘들어. 서린은 먹쇠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내가 더 커지면 그때 우리 복수하러 가는 거야. 최관수한테. 먹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밤 동굴 안에서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이야. 먹쇠가 더 크면 최관수를 찾아갈 수 있어. 동굴 밖에서는 포졸들이
여전히 산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설인과 먹쇠는 이미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니까요. 이렇게 먹쇠는 계속 자라났습니다. 주먹만 했던 괴물이 이제는 송아지만 해졌고 칼도 통하지 않는 강철 비늘로 뒤덮였습니다. 마을에는 쇠 귀신에 대한 공포가 퍼졌고 설인과 먹쇠는 더 깊은 산속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쇠는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동굴에서 일주일을 지낸 설인과 먹쇠. 먹쇠는 산속에서 구할 수 있는 쇠붙이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쇠야, 미안해.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 설인 자신도 굶은 지 사흘이 넘었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샘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오늘은 내가 마을에 다녀올게.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알겠지? 먹쇠가 설인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조심할게. 설인은 누더기가 된 옷을 여미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설인은 마을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을 헝겊으로 가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장터 한쪽에 버려진 음식 찌꺼기들이 있었습니다. 설인은 그것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것도 먹을 만하네. 상한 무 조각, 떡 부스러기, 시든 나물,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다 버렸습니다. 살아야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해. 들리면 안 돼.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이는 몸을 숨겼습니다. 곡식 더미 뒤로. 빨리 움직여. 해 뜨기 전에 다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의 주인을 보자 설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최관수의 수하였습니다. 공주상단에서 일하던 최주사였습니다. 저놈들 뭘 하는 거지? 설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습니다. 집마차 서너 대가 골목 안쪽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거운 상자들을 마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한밤중에 짐을 옮기다니. 더 이상한 건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발목에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건 죄수들. 설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족쇄를 질질 끌며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느릿느릿하면 채찍 맞는다. 최 주사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퍽! 한 죄수의 등에 채찍이 내려앉았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마. 들키면 다 죽는다. 설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죄수를 동원해서 한밤중에 짐을 옮긴다. 관청 허가도 없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설이는 결심했습니다. 저 마차들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겠어. 식량은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아니, 직감이 설인을 움직였습니다. 최관수, 저놈이 뭔가 또 꾸미고 있어. 마차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를 밟았습니다. 마차들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으로. 왜 한 시즌쯤 걸었을까? 마차들이 멈췄습니다. 산 중턱에 커다란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 열어. 최 주사가 소리치자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여라. 조심해서. 죄수들이 상자를 하나씩 창고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저 창고 예전에 본 적 있는데 10년 전 설인이 직접 지으라고 시킨 창고였습니다. 곡식을 보관하려고 만든 것인데 곡식 창고를 왜 한밤중에 몰래? 마차에서 상자를 내리는 와중에 한 죄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쿵! 상자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멍청한 놈. 최 주사가 달려가 죄수를 발로 찼습니다. 상자가 깨졌잖아. 죄송합니다. 빨리 치워. 죄수가 황급히 상자를 주우려 했지만 상자 한쪽이 깨져서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설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건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쇠붙이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쇠붙이가 아니라 조총 부품이었습니다. 격발 장치, 총열, 그리고 화약통.
빨리 주워 담아. 죄수들이 서둘러 부품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는 어둠 속에 굴러떨어져 풀숲에 숨었습니다. 됐다. 이제 마차 행렬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서리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풀숲을 뒤지자 작은 쇠 부품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격발 장치였습니다. 이건 조총이잖아.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총, 전쟁 때 쓰는 무기. 왜 최관수가 조총을 몰래 보관하는 거지? 서린은 계속 뒤졌습니다. 화약통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작은 나무통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검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약. 서린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무기 밀매. 최관수가 무기를 밀매하고 있어. 서린은 조총부 화약통을 품에 안고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조총, 화약,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조선에서 무기 밀매는 영모와 같은 중죄였습니다. 들키면 삼족이 멸해도 모자랐습니다. 최관수, 저놈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거야? 서리는 10년 동안 최관수와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그의 욕심을 잘 알았습니다. 돈이야. 결국 돈 때문이겠지. 청나라나 외구에게 무기를 팔아넘기는 것.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들이 풀리면 서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을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관아에 고발할까?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최관수는 돈으로 관리들을 매수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믿겠지. 서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동굴 안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먹쇠야? 서린이 안으로 들어가자 먹쇠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동굴 벽을 들이받고 땅을 파헤치고. 먹쇠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린이 다가가려는 순간 먹쇠가 그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으악, 서린은 넘어졌고 품에 안고 있던 조총 부품과 화약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 순간 먹쇠가 멈췄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부품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크아악,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흥분이었습니다. 광분이었습니다. 먹쇠는 조총 부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우드드, 단숨에 격발 장치를 씹어 삼켰습니다. 그러더니 화약통까지 통째로 삼켰습니다. 우두두, 먹쇠야 조심해. 화약은.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먹쇠의 뱃속에서 화약이 소화된 것입니다. 서리는 먹쇠의 변화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먹쇠는 녹슨 못, 낡은 호미, 솥뚜껑 같은 걸 먹었습니다. 하지만 조총 부품을 먹은 뒤로 달라졌습니다. 먹쇠의 몸에서 붉은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철 비늘들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쿵, 먹쇠의 몸에서 낮은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먹쇠야, 너. 서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넌 그냥 쇠를 먹는 게 아니야. 먹쇠는 특별한 쇠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쇠, 무기. 넌 무기를 먹기 위해 태어난 거구나. 서리는 먹쇠의 등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난 이유가 이거였어. 먹쇠가 서린을 돌아봤습니다. 내 안에는 내 한흔이 들어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넌 세상의 악한 쇠를 없애기 위해 태어난 거야.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관수가 모아둔 조총들, 그것들이 세상에 풀리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전쟁이 일어나고 마을이 불타고 아이들이 죽어. 먹쇠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잖아. 넌 그 쇠들을 먹을 수 있어. 남김없이 씹어 삼킬 수 있어. 서리는 먹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 내 배를 채울 진수성찬이 차려질 거야. 먹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 함께 가자. 최관수한테
그리고 저놈이 쌓아둔 무기들을 다 먹어치워 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수는 덤이야. 진짜 목적은 저 무기들을 없애는 거야. 그날부터 서린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창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서린은 며칠 동안 창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는 생각보다 삼엄했습니다. 최 주사의 수하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에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을까? 어느 날 밤 서린은 창고 가까이까지 접근했습니다. 경비병 둘이 문 앞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쌓여있는 상자들, 수십, 아니 수백 개의 상자가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다 무기가.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다 세상에 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주사님, 언제 출하합니까? 조만간이다. 청나라 상인들이 곧 온다더라. 얼마나 받습니까? 5,000냥이다. 대방님 말씀이 이번 건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을 번다고 하셨어. 크크. 좋습니다. 서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5,000냥. 그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야. 서린은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먹쇠야. 먹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틀 뒤에 가자. 그때 내가 실컷 먹을 수 있어. 서린은 먹쇠의 크기를 가늠했습니다. 이제 송아지보다 더 커졌습니다. 거의 소만했습니다. 내가 더 크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 이틀 뒤면 무기들이 다 넘어가. 먹쇠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걱정 마. 넌 충분히 강해. 내 강철 비늘은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어. 서린은 자신의 옷을 찢어 끈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내 등에 올라탈게.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먹쇠가 서린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이틀 뒤 밤, 서린은 먹쇠 등에 올라탔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10년을 함께 일구고 하루 만에 모든 걸 빼앗긴 그날부터 서린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최관수, 기다려라. 내가 간다. 먹쇠가 동굴 밖으로 나섰습니다. 달빛이 먹쇠의 강철 비늘을 비췄습니다. 검푸른 빛이 섬뜩했습니다. 가자, 먹쇠야. 쿵쿵쿵. 먹쇠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가고 숲을 지나고 창고를 향해 서린은 먹쇠의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복수를 하러 간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넌 세상을 구하러 가는 거야. 바람이 서린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습니다. 먹쇠야, 내가 먹어치울 무기들. 그것들은 원래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것들이야.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다 먹어버리면 아무도 죽지 않아. 먹쇠가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 멀리 창고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냐? 저기다. 저 안에 내가 먹을 것들이 가득해. 크아악. 먹쇠가 울부짖었습니다. 굴주림의 울음이었습니다. 복수의 울음이었습니다. 달도 뜨지 않는 칠흑 같은 밤, 산속 창고 앞에 횃불이 켜졌습니다. 최관수가 수하들을 거느리고 도착했습니다. 다들 긴장해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예, 대방님. 최 주사를 비롯한 수하 10여 명이 칼을 차고 대기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곧 도착할 것이다. 절대 실수하지 마라. 염려 마십시오. 최관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이야. 이 일을 위해 10년을 준비했어. 처음엔 작게 시작했습니다. 녹슨 칼 몇 자루, 오래된 창 몇 개를 되팔았습니다. 하지만 돈맛을 본 뒤로 욕심이 커졌습니다. 관아의 무기고를 관리하는 관리를 매수하고 대장간 주인들을 협박하고 은밀히 조총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 거래가 성사되면 나는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된다. 최관수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도 살 수 있어. 판서 자리도 꿈이 아니지.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다. 대방님, 저들이 온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 5필이 나타났습니다. 청나라 옷을 입은 상인들이었습니다. 최대방, 그렇소. 잘 오셨소.
청나라 상인 두목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물건 확인부터 하겠소. 당연하지요. 이리 오시오. 최관수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상자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요? 그렇소. 조총 300자루, 화약 500통, 칼과 창은 셀 수도 없이 많소. 청나라 상인이 상자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조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품질이 괜찮군. 당연하지요. 다 조선 최고 대장장이들이 만든 거요. 좋소. 약속대로는 5,000냥 드리겠소. 청나라 상인이 손을 들자 수하들이 무거운 은괴짝을 내려놓았습니다. 최관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확인 좀 하겠소. 은괴짝을 열자 하얀 은덩이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물건을 옮기면 되겠소. 그렇게 하시오. 청나라 상인들이 마차를 끌고 왔습니다. 빨리 싣자. 수하들이 상자를 하나씩 마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최관수는 은괴짝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하, 됐다. 드디어 10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산비탈 위 서린과 먹쇠가 창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이냐? 먹쇠야, 저기다. 저 안에 내가 먹을 것들이 가득해. 먹쇠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냄새 맡아지지? 쇠 냄새. 아니, 피 냄새. 서리는 먹쇠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 무기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거야.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다 먹어버리면 아무도 죽지 않아. 먹쇠는 이제 집채만 했습니다. 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강철 비늘은 더 단단해졌고 이빨은 바위도 씹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저들이 다 상자를 꺼내면 그때 가는 거야. 서리는 최관수를 노려봤습니다. 저 멀리 횃불빛 아래 은괴짝을 안고 웃고 있는 최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읽었는데 그렇게 쉽게 나를 버렸지.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소. 오늘은 복수의 날이야. 창고 아래에서는 수하들이 분주히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서둘러. 상자들이 마차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좋아. 거의 다 꺼냈어. 서리는 먹쇠의 목에 감긴 끈을 풀었습니다. 먹쇠야, 이제 갈 시간이야. 먹쇠가 몸을 낮췄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기억해. 사람은 해치지 마. 무기만 먹어. 알겠지? 먹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라. 서린이 먹쇠의 등을 탁 쳤습니다. 먹쇠가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를 밟고 나무를 휘감아 뛰어넘으며 창고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푸른 강철 비늘이 번뜩였습니다. 가서 다 먹어치워라. 남김없이. 최관수는 마지막 상자가 마차에 실리는 걸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됐소. 이제 떠나시오. 고맙소. 최대방. 다음에 또 거래하지요. 그렇게 하시오. 청나라 상인들이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지진이요?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군가 어둠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채만 한 덩어리, 검푸른 비늘로 뒤덮인 괴물. 으악, 괴물이다. 최귀신이다. 수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관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뭐야? 먹쇠가 울부짖었습니다. 굶주림의 울음, 분노의 울음, 그리고 환희의 울음. 드디어 진짜 먹이를 만난 것입니다. 막아라. 저놈을 막아. 최관수가 소리쳤습니다. 수하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죽여라. 칼이 먹쇠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먹쇠의 강철 비늘에 튕겨 나갔습니다.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안 통한다. 괴물이야. 먹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안 돼.
내 물건. 최관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먹쇠가 마차에 부딪혔습니다. 마차가 박살났습니다. 상자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조총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아, 도망쳐. 청나라 상인들이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수아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창고 앞에는 최관수와 최주사만 남았습니다. 먹쇠는 바닥에 흩어진 조총들을 봤습니다. 크르르 침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두둑 조총 한 자루를 입에 물었습니다. 단단한 총신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이빨 사이에서 으스러졌습니다. 이 수가 최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총이 저렇게 쉽게 부서진다고? 먹쇠는 한 자루를 다 먹어치우더니 다음 걸 물었습니다. 안 돼. 내 조총들. 최관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물러서. 하지만 먹쇠는 최관수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꼬리로 살짝 쳐냈습니다. 최관수가 나뒹굴었습니다. 먹쇠는 계속 먹었습니다. 이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자들을 들이받아 박살냈습니다. 상자 안에 조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먹쇠는 황홀경에 빠진 듯 조총들을 마구 먹어치웠습니다. 한 번에 여러 자루씩 입에 넣어 씹었습니다. 창과 칼, 화약통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웠는데 화약통은 터지지도 않고 먹쇠의 뱃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최관수는 창고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 10년의 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5,000냥, 판서 자리, 부귀영화, 모든 게 괴물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제발 멈춰. 하지만 먹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의 무기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00자루 조총, 500통 화약, 수백 자루 칼과 창, 모두 먹쇠의 뱃속으로. 한 시즌이 채 안 돼서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먹쇠가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가 불렀는지 느릿느릿거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최관수는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은 게 있을 거야. 뭔가 남은 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자 조각만 널려 있을 뿐 무기는 한 자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돈, 내 물건 다 어디 갔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쳤습니다. 10년을 모았는데 다 없어졌어. 은괴짝은 아까 수아들이 도망치면서 가져갔습니다. 무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빈 창고뿐.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최관수. 최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린. 오랜만이구나, 서방. 서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처음 버림받았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말랐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너 살아 있었어? 그래, 내가 버린 날부터 오늘까지 복수를 위해 살아왔지. 내가 이 괴물을? 최관수가 먹쇠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내가 내 무기들을 먹어치우려고. 미친년. 최관수가 일어나 서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 내 짓이었구나. 내 인생을 망친 게. 하지만 먹쇠가 최관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크르르르. 최관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나야. 맞아. 하지만 내 인생을 먼저 망친 건 너잖아. 나는 장사를 위해. 거짓말 마. 너는 탐욕 때문에 그랬어. 나를 버리고 무기를 팔고 나라를 팔려고 했지. 서린이 최관수를 노려봤습니다. 오늘 내가 팔려던 무기들. 그게 전쟁터에 풀렸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너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서린은 먹쇠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내 무기는 다 사라졌어.
너도 이제 끝이야. 나를 죽이려고? 최관수가 떨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죽이지 않아. 그건 너무 쉬운 복수야. 서린이 돌아섰습니다. 너는 이제 빈털털이야. 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수아들도 다 도망쳤어. 혼자 남았지. 서린, 제발 살아서 고통받아. 그게 내 복수야. 서린은 먹쇠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창고 앞에는 최관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 최관수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린과 먹쇠가 떠난 뒤 최관수는 빈 창고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상자 조각만 널려 있는 창고, 10년을 모은 무기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내 돈, 내 미래, 다. 최관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광기로 변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날 순 없어. 최관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괴물만 없으면. 최 주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망쳤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대박님, 최 주사, 저 괴물을 어떻게든 죽여야 해. 하지만 칼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최관수는 잠시 생각하다 눈을 번쩍였습니다. 불이다. 불이요? 옛날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불가사리 전설 말이야. 불가사리요. 최를 먹는 괴물 전설이 있었어. 그놈도 결국 불에 녹아 죽었다고 했지. 최관수가 최 주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기름을 구해와 창고에 불을 지를 거야. 예, 창고를요? 어차피 무기는 다 없어졌어. 창고도 소용없지.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낫다고. 하지만 빨리 가. 최 주사는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최관수는 창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서린과 먹쇠가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다려라. 복수는 이제부터다. 한 시즌 뒤 최 주사가 기름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대박님, 구해왔습니다. 좋아. 창고 안에 다 부어라. 둘은 창고 안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벽에도, 바닥에도, 기둥에도. 이 정도면 되겠지. 최관수가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놈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야. 분명 또 올 거야. 쇠를 더 찾으러. 그럼 그래, 그때 불을 지르는 거지. 저놈이 창고 안에 있을 때 최 주사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박님, 혹시 그 괴물을 키운 게 서린 마님이 아닐까요? 그게 뭐가 중요해. 괴물이든 사람이든 다 태워버리면 그만이지. 최관수의 눈에는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밤, 서린과 먹쇠는 다시 창고로 왔습니다. 먹쇠야, 혹시 더 남은 게 있나? 확인해보자. 어제 워낙 급하게 먹었으니 놓친 무기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먹쇠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킁킁 코를 벌름거리며 바닥을 뒤졌습니다. 서리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여기를 떠나야겠어. 너무 위험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숨어있던 최관수가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죽어라. 횃불을 창고 안으로 던졌습니다. 기름이 뿌려진 창고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먹쇠야. 서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고 안에서 먹쇠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하하하. 다 타버려라. 최관수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대박님, 저 여자는? 최 주사가 서린을 가리켰습니다. 서린, 내년도 함께 다 죽어라. 최관수가 서린을 밀쳤습니다. 으악, 서린이 불길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먹쇠야, 나와, 어서. 하지만 먹쇠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창고 문이 불길에 막혀 있었습니다. 먹쇠의 비명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안 돼, 먹새야. 그때 창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녹는 소리였습니다. 먹새의 강철 비늘이 불에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새야, 안 돼. 서리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최관수가 소리쳤지만 서리는 이미 창고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창고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방이 불길이었습니다. 먹새야, 어디 있어? 약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는 연기를 헤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먹새를 봤습니다. 먹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철 비늘들이 불에 녹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쇳물이 먹새의 몸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먹새야. 서리는 먹새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일어나. 어서 나가야 해. 하지만 먹새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몸의 반이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먹새가 서린을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쇠로 된 몸인데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우리 같이 나. 서리는 먹새를 일으키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발 일어나줘. 천장에서 불타는 나무가 떨어졌습니다. 서린을 향해. 으악. 그 순간 먹새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몸을 일으켜 서린을 감쌌습니다. 떨어지는 나무가 먹새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먹새야. 먹새는 서린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안았습니다. 마치 어미가 새끼를 지키듯, 아니, 자식이 어미를 지키듯. 먹새야, 놔줘. 우리 같이 나가야 해. 하지만 먹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을 자기 몸 안쪽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녹아내린 비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불길이 닿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 안 돼, 먹새야. 서린이 버둥거렸지만 먹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린을 그 안에 넣고 자기 몸으로 감쌌습니다. 먹새야. 제발. 먹새가 마지막으로 서린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차가운 혀.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먹새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먹새야. 미안해. 미안해. 먹새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먹새의 몸이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불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철 비늘이 녹았습니다. 뼈가 녹았습니다. 살이 녹았습니다. 모든 것이 붉은 쇳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을 감싼 부분만은 단단하게 유지했습니다. 작은 철갑 같은 공간. 그 안에서 서린은 안전했습니다. 먹새야, 먹새야.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먹새는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먹새는 완전히 쇳물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붉은 쇳물 덩어리. 그리고 그 쇳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처럼 출렁이며 창고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뭐야 저건. 최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붉은 쇳물 파도가 창고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길을 삼키며 땅을 덮으며 도망쳐. 최 주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쇳물 파도가 그들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으아. 최관수가 뛰었지만 쇳물이 더 빨랐습니다. 최관수의 발을 덮쳤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쇳물이 점점 더 올라왔습니다. 다리를 덮고 허리를 덮고 가슴을 덮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최관수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쇳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관수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최 주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쇳물은 창고를 넘어
최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주 상단 본체, 10년 동안 탐욕으로 쌓아 올린 저택, 쇳물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덮고 사랑채를 덮고 안채를 덮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불에 타고 쇳물에 녹고 한 시즌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폐허가 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쇠부자 댁이 완전히 사라졌어. 저게 뭐야? 쇠덩어리? 현장에는 거대한 쇠덩어리들이 여기저기 굳어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구리색, 황금빛이 섞인 쇠. 이건 금이잖아? 저것도 은이야. 쇳물이 식으면서 금속 덩어리들로 굳은 것입니다. 먹쇠가 먹었던 모든 무기들, 조총의 쇠, 칼의 강철, 창의 철, 모두 녹아서 섞인 뒤 식으면서 금과 은, 구리로 분리된 것입니다. 저기 봐, 사람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쇠 덩어리 한가운데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서린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살았어. 저 사람 살았어. 사람들이 달려가 서린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린은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쇠 덩어리들이 보였습니다. 먹쇠야. 서린은 가장 큰 쇠 덩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에 살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쇠 덩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최부자는 어디 갔어요? 서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최관수는 자기가 지른 불에 자기가 탔어요. 이에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의 최후였어요. 서린은 쇠 덩어리들을 돌아봤습니다. 이는 원래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무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거예요. 그날부터 서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먹쇠가 남긴 금속 덩어리들을 팔아 엄청난 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쌀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주고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먹쇠가 남긴 거예요. 사람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린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쇠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배, 곡식, 도자기만 팔았습니다. 왜 쇠는 안 파세요? 누군가 물으면 서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쇠는 제게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밤이 되면 서린은 작은 쇠 조각 하나를 꺼내 봤습니다. 먹쇠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비늘 조각이었습니다. 먹쇠야, 잘 있니? 쇠 조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먹쇠가 어디선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고마워. 내가 나를 살려줘서. 내가 세상을 구해줘서. 서린은 쇠 조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쇠는 녹아 다시 흙으로 돌아갔지만 내 마음만은 내 가슴에 영원히 남았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쇠 조각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먹쇠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